전선에서 러시아 군인들이 수천 명씩 목숨을 잃는 동안 푸틴은 러시아 전역에 알려지지 않은 사무실들에 틀어박혀 있다. 러시아 정치계의 거대한 타조처럼 그는 자신이 목격하고 있는 현실을 완전히 부정하며 머리를 모래 속에 깊이 파묻고 있다. 크렘린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배했음을 인정하고 있지만 푸틴은 러시아 내에서 여전히 러시아의 승리가 가능하다고 진심으로 믿는 유일한 인물이다. 이는 현실이 아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릴 만큼 중대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푸틴이 만들어낸 망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전투에서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푸틴의 침공이 시작된 이래 우크라이나가 강조해온 기술, 즉 드론 덕분이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중거리 드론은 전선 후방에 위치한 목표물을 타격함으로써 러시아군 사이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그 결과 러시아의 보급망이 파괴되고 지휘통제 센터가 제거되며 러시아는 후방에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것이 차단되었다. 우크라이나는 이 기회를 포착했다. 우크라이나는 자국 기술과 러시아 기술 간의 명백한 격차를 이용해 방역을 개시하는 동시에 러시아 후방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시사한다. 우크라이나는 거의 1년 만에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4월 3일 영국 정보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우크라이나 전선 상황이 오랫동안 이어져 온 것 중 가장 우크라이나에 유리하다고 밝혔다. 참고로 수요일 필자의 정보망은 보고서를 제공했고 영국 정보당국은 분석을 제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 전선 상황에 대한 EMI6의 평가를 받았다고 선언하며 특히 현재 상황이 지난 10개월 동안 우크라이나의 가장 유리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중거리 드론이 그 주된 원인이다. 게다가 크렘린과 러시아 군부 내 많은 이들이 푸틴에게 경고를 보내려 애쓰고 있지만 러시아 대통령은 양손으로 귀를 꽉 막은 채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경고와 푸틴의 망상 상태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우선 전쟁연구소 ISW는 현재 우크라이나 드론이 공중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평가를 뒷받침합니다. 4월 10일 X에 게시된 글에서 ISW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의 보고서가 우크라이나군이 전투에서 러시아군에 비해 드론 우위를 확보했다는 전장 증언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ISW는 이러한 우위가 러시아의 봄 공세를 마비시키고 우크라이나가 효과적인 방역을 펼칠 수 있는 핵심 요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최근 성공은 러시아 방공 시스템을 겨냥한 공격의 확대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앞서 논의한 추가적인 중거리 드론 공격을 위한 안전한 공중 경로를 확보해 주었습니다. 애틀랜틱 카운슬은 수년간의 상호 드론 전쟁 끝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확실히 우위를 점했다고 밝혔습니다. 단거리 및 장거리 공격 외에도 우크라이나는 푸틴 군대의 바로 후방까지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우크라이나의 광범위한 사살 구역 내에서 FPV 드론이 커버하는 20km를 넘어선 지역을 타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이 러시아 내로 침투해 공격을 가할 수 있는 300km 이상의 전방 지역까지 공격 범위를 확장했다. 다시 한번 모든 것은 기술에 달려 있다. 우크라이나의 기술은 러시아를 능가하며 이는 푸틴이 감당할 수 없는 소식이다. 이는 러시아의 주장을 반박하고 선전을 무너뜨린다. 그러나 수치는 사실이며 현재 러시아의 공세에 관해 전달되어야 할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 1월 초부터 우크라이나의 중거리 공격 횟수는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월에는 40일 회의 공격이 있었다. 2월에는 우크라이나가 중거리 드론 61대를 투입했으며 3월이 시작되면서 이 치명적인 신형 무기 115대를 러시아를 향해 발사했다. 우크라이나 군총사령관 올렉산드르 시에르스키는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 부대가 현재 매일만 1000회의 전투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중거리 공격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는 드론의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주는 것으로 3월은 지금까지 그 정점을 찍은 달이다.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는 15만 개의 확인된 표적을 파괴했으며 이는 2월 타격 건수 대비 50% 증가한 수치다. 그리고 이러한 수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중거리 공격으로 러시아 내 시스키아츠의 창고 및 물류시설 143곳이 파괴되었다. 또한 우크라이나 드론은 인근에 위치한 러시아 지휘소 52곳과 석유, 가스 에너지 인프라 시설 20곳을 장악했다.
이 수치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하지만 러시아의 많은 이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푸틴이 상황을 무시하려 애쓰는 동안에도 크렘린은 경보를 울리고 있다. 푸틴이 이를 보지 못하더라도 러시아 엘리트들은 전개되고 있는 재앙을 감지하고 있으며 그에게 경고하려 하고 있다. RBC, 우크라이나는 4월 10일 푸틴이 세르게이 쇼이구를 해임한 후 2024년 5월부터 러시아 국방장관직을 맡고 있는 안드레이 벨루소프가 푸틴에게 현재 상황을 알리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벨루소프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에 대해 기술적 수적 우위를 모두 확보한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드론 상황이 현재 매우 위급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링크의 부재로 인해 점령지 내에서 발사되는 러시아의 드론 공격 효율이 저하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이전에 접해본 적 없는 차세대 장비를 개발해냈다. 크렘린은 우크라이나가 배치하고 있는 더 진보된 시스템을 러시아가 대부분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푸틴이 직접 선택한 인물이 이를 온 세상에 알리고 있지만 푸틴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본질적으로 벨루소프는 푸틴이 자신이 초래한 잔혹한 분쟁 속에서 단순히 자국 군인들을 희생시키는 것을 넘어서는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면 현재 상황 그대로 러시아는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벨루소프가 이 소식을 푸틴에게 차분한 태도로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을지 모르나 러시아 내에는 훨씬 더 격분한 이들도 있다. 군사 블로거로서 그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진행 중인 러시아 작전의 현 상황에 대해 논평할 내용이 많다. 푸틴이 현실과 단절된 상태에 그토록 몰두하지 않았다면 지난 4년 동안 군사 블로거들이 끊임없는 애국적 아첨에서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노골적인 비판으로 태도를 전환했다는 사실을 눈치챘을 것이다. 이 블로거들은 침공이 결코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지속적인 군사적 무능으로 인해 침공이 실패했다는 점을 종종 간접적인 방식으로 푸틴에게 전달하고 있다. 러시아 전역에서 전문 선정가들조차 이제 푸틴에 반대하고 있다. 러시아 드론 개발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유슈쿠니크 시설의 책임자인 알렉세이 추다예프는 예전에는 푸틴을 칭송하지 않고는 말을 거의 할 수 없던 인물에서 이제는 러시아 사회 전반을 비판하는 인물로 변모했다. 추다예프에 따르면 러시아는 사회 내에 봉건제를 제도화해 놓았다. 이러한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은 시민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기술적 진보를 따라잡는 데 필요한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 다른 비판자들 중에는 텔레그램 구독자 약 100만 명을 보유한 군사 블로거 리바르가 있다. 그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잠재적인 동원령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조직하며 현재 상황에서는 동원령이 무의미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그들은 전선의 푸틴 장군들이 그에게 진실을 숨기고 있어 러시아 지도자가 자신의 망상 속 세계에서 방황하게 내버려 둔다고까지 비난한다. 전략군 지도자, 심지어 푸틴이 구축한 러시아의 모습조차도 크렘린을 지지하는 이들의 공개적인 비판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그들을 지지하는 이들은 푸틴에 대한 악의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그가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의 권위주의 덕분이다. 그들의 바람은 푸틴이 전장의 현실을 인정하고 130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전략이 과거에도 효과가 없었으며 우크라이나의 압도적인 드론 우위를 고려할 때 지금도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닫는 것이다. 러시아에겐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우크라이나는 전선에서 기술적 우위를 활용할 뿐만 아니라 후방에서도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게 방어는 공격만큼이나 효과적이며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곧 명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이 채널을 시청하고 계신다는 점을 잠시 언급하고 싶습니다. 이런 종류의 분석은 많으니 모든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꼭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방어 전선에서 우크라이나의 드론 우위는 공격적 우위만큼이나 결정적인 것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요격기 역할을 하는 우크라이나 드론은 저렴하면서도 매우 효율적입니다. 이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러시아의 장거리 공격용 드론을 격추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수치가
이를 증명합니다. 1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드론 2,975대를 요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월에는 그 수치가 3,679대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는 급증했습니다. ISW 보고서에 따르면 3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드론이 어떤 피해도 입히기 전에 7,674대를 격추했습니다. 전장의 이러한 구체적인 변화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수많은 드론 공격을 감행하는 주된 목적은 현재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에 가하고 있는 것과 정확히 동일한 효과를 거두기 위함이다. 샤이드 드론이 우크라이나의 인프라를 파괴할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이들은 군사 목표물을 파괴하고 비전투원들에게 공포를 심어주며 에너지 인프라를 마비시킨다. 이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의 전선 방어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요격률이 이제 증가하고 러시아가 전장에 도입된 우크라이나의 기술적 진보를 막아내지 못함에 따라 이러한 계획은 점차 무산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후방을 돌파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동일한 전술을 적용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푸틴은 이 모든 상황에 어떻게 대응했는가? 그는 단순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을 받아들이며 러시아가 여전히 우위에 있다는 척하고 있을 뿐이다. 지난 4월 7일에도 우리는 이를 목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 기술에서 러시아를 앞질렀다는 소식을 접한 후 푸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실질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전술은 분명히 그에 의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4월 10일 일전 24시간 동안 러시아는 1,440명의 병력을 잃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의 드론에게 계속해서 총알바디가 바치듯 희생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니 푸틴이 이 모든 상황에 보인 유일한 반응은 발트해 연안 국가들에 대한 미약한 경고뿐이었다. 그는 이들 국가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를 겨냥한 장거리 드론 작전을 지원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러시아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핀란드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발트, 해, 석유 시설을 장거리 공격하기 위해 자국 영공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보복하겠다고 모호한 위협을 가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그런 공격을 많이 수행해왔다. 3월 말과 4월 초 우크라이나의 드론은 러시아의 두 주요 발트해 항구를 반복적으로 타격하여 항구 폐쇄로 이어지게 했다. 그러나 이것이 푸틴이 할 수 있는 전부다. 그는 여전히 늘 하던 대로 똑같은 위협만 되풀이해야 할 뿐 자신이 직면한 실제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있다. 푸틴의 우려는 발트해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지 않다. 훨씬 더 큰 문제는 그 자신의 고의적인 망상이다. 그리고 그 망상 중 가장 큰 것은 러시아가 푸틴이 시작한 이 전쟁에서 어떻게든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영국 매체 더 스탠다드 더 스탠다드의 국방 담당 편집자인 로버트 폭스. 로버트 폭스는 4월 9일 푸틴이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음을 상세히 설명했다. 폭스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깊숙이 침투해 상당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그는 러시아 언론에 피해의 보도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푸틴이 이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러시아 언론 군사 블로거, 심지어 자신의 국방장관까지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푸틴은 모든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있다. 크렘린이 우크라이나의 심각한 상황을 보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전쟁에서 여전히 승리할 수 있다고 믿는 유일한 러시아인이 되어가고 있다. 이제 문제는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와중에 푸틴이 얼마나 더 오랫동안 현실을 부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3월 러시아의 월간 사상자 수는 29% 급증하여 35,351명이라는 전례 없는 수치를 기록했으며 이 중 96%가 드론 공격으로 인한 것이었다. 또한 같은 달인 3월 17일 러시아는 1,710명의 병력을 잃으며 2026년 하루 최대 사상자 수 신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이처럼 높은 수치에도 불구하고 전장에서의 죽음은 푸틴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병사들을 대하는 태도는 마치 총알바디처럼 취급하는 것과 같으며 이는 병사들이 본질적으로 그의 기대에 부응하여 행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발트해 항구에서 벌인 작전은 푸틴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할지도 모른다. 발트해 지역 드론 공격으로 인해
이란의 에픽 퓨리 작전 이후 급등한 유가로 기대되던 10억 달러에 가까운 막대한 수익이 크렘린에서 사라졌다. 심지어 푸틴의 적대 세력들조차 그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바로란 프랑스의 장 노엘, 바로 유럽 외교부 장관은 지난 3월 유럽연합 EU 이 새로운 제재 조치를 발표했을 때 푸틴에게 그가 직면한 난관을 전달했다. 이것이 현실이며 따라서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는 자국을 휘말리게 한 침략 전쟁을 종식시켜야 하며 이 전쟁은 러시아를 고갈시키고 신뢰를 잃게 만들 위협이 되고 있다. 바로는 러시아의 실패가 우크라이나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즉각 해결해야 점화가 전략적, 정치적, 경제적 실패라고 규정했다. 바로는 아프리카에서 유럽연합의 투자 규모가 러시아보다 200배나 크다고 밝혔다. 이는 푸틴이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영향력의 영역을 의미한다. 베네수엘라, 이란, 시리아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알리 하메네이, 바샤르 알 아사드가 입은 패배는 러시아의 세계적 영향력을 더욱 약화시켰다. 푸틴은 세계 무대에서도 우크라이나에서도 실패하고 있다. 푸틴은 분명 누군가의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그의 강요들,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 해외 주재 대사들, 타오르는 석유 전사한 러시아 병사들, 러시아 재정 개정의 적자, 우크라이나의 중거리 드론들이 쌩쌩 날아다니며 인근의 자산을 더욱 파괴하는 모습. 이 요소들 중 적어도 하나는 푸틴의 부정적 태도를 뚫고 그가 한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꿈꿨던 어떤 승리도 이제 달성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은 여전히 망상에 사로잡혀 있으며 이는 그가 강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식하는 행동들을 취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수많은 실패를 지켜보는 모든 이들에게 있어 그러한 행동들은 사실 절망의 징후일 뿐입니다. 2025년 연말 신년 연설에서 푸틴은 러시아 국민에게 자신과 국민 모두가 러시아 군대와 그 승리를 믿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실제로 통제하지도 않는 지역을 점령한 것처럼 가장하던 시기와 거의 일치합니다. 2026년 내내 우크라이나의 드론 우위가 더욱 분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푸틴은 무너져가는 러시아의 확실한 승리라는 서사를 유지하려 고집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026년 3월은 러시아 사상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달이었으며 우리는 그 달 말 무렵 이러한 상황을 목격했다. 구식 전략으로 인해 자국 군인들 사이에서 막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 지역에서 철수하라는 이 개월의 최후 통첩을 내렸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거절한다면 어떻게 될까? 러시아는 공격을 개시하고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승리할 것이다. 3월에 시작된 러시아의 봄 공세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가 중거리 드론을 이용해 러시아 후방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이를 어떻게 달성할 계획인지는 불분명하다. 그 공세와 관련하여 3월 25일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푸틴에게 실제로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지 요약해 제시했다. 이 매체는 우크라이나가 단 3일 만에 일주일 분량의 러시아 신병을 전멸시켰다고 지적했으며 앞서 언급한 하루 1710명의 사상자라는 전례에 없는 수치가 이러한 성과를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봄 공세는 전선과 후방 모두에서 맹공격을 받고 있는 푸틴의 하수인들이 혼란 속에서 학살당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었겠는가? 이러한 부정과 망상 외에도 푸틴은 전선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병적인 편집증에 사로잡혀 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2023년 폭로 기사에서 드러났듯이 그는 휴대전화나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인물이다. 또한 푸틴은 자신의 측근들로부터만 전장 보고를 받는다고 전해졌다. 푸틴은 자신 주위에 정보의 진공 상태를 조성해 놓았으며 그 진공을 뚫으려는 자들은 그의 곁에 오래 머물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아이고, 보세시 그 제조사, 러시아의 드론 기술 수준에 대해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건 현명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앞으로 창문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운이 좋다면 크렘린 전역의 부패를 조장하는 바로 그 인물로부터 조작된 부패 혐의를 받게 될 수도 있겠지요.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러시아의 올리가르히들에게 직접 손을 뻗었다는 추가적인 소문도 있지만 폴리티코는 푸틴이 이러한 주장을 부인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그가 전쟁의 심각한 실패에 대해 최소한의 이해라도 하고 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며칠 안에 끝날 예정이었던 군사 작전에 대해 러시아가 추가 자금을 요청해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4년이 지났고 러시아의 상황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전쟁에서 패배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전장의 불균형뿐만 아니라 현실과 러시아 최고 지도부의 결정 사이에서 벌어지는 격차가 커짐에 따라 더욱 위험해지고 있다. 사실이 아닌 믿음이 동력이 되는 전쟁에서는 정세 판단이 정보 보고보다 우선시된다. 이 경우 그러한 인식은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과 점점 더 동떨어져 가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단순히 러시아의 공세에 대응하는 단계를 넘어섰다. 전쟁 초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전장을 재편하고 있다. 드론 전쟁이 등장했고 이에 따라 교전 규칙이 완전히 재정이 되었다. 공중 우위는 더 이상 고가의 전투기나 대규모 미사일 체계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전선 전반에 걸친 이동 보급 심지어 사기까지 이제는 비교적 저비용이며 적응력이 뛰어난 드론 편대가 좌우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수많은 분석가들이 묘사한 이른바 투명한 전장의 출현으로 이어졌답니다. 은신처는 줄어들었고 재편성할 기회는 적으며 안전한 보급 통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이동이든 탐지될 위험을 안고 있다. 모든 수송대는 잠재적 표적이 된다. 우크라이나가 취약점을 파악하면 신속하고 정밀한 타격을 여러 차례 가할 수 있다. 러시아의 경우 이러한 변화로 인해 기존에 누리던 이점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한때 압도적인 전력을 상징하던 대규모 병력 집결지는 이제 쉬운 표적이 되었다. 분쟁 지역 깊숙이 뻗어 있는 보급선은 끊임없이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 안정성과 통신에 의존하는 지휘본부는 갑작스러운 교란에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 근본적으로 러시아 군사 전략의 핵심 구조가 점진적으로 해체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우크라이나의 적응 능력은 가장 강력한 무기로 부상하고 있다. 엄격한 지휘 체계에 의존하는 경우가 잦은 러시아와 달리 우크라이나는 보다 분산된 전략을 채택했다. 실시간 정보 덕분에 현장 부대는 신속하게 행동할 수 있다. 포병 및 정찰 부대와 협력하는 드론 조종사들은 불과 몇 분 만에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 이러한 유연성 덕분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대응할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약점을 공략할 수 있다. 이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것이 미치는 심리적 영향은 상당하다. 전선에 배치된 러시아 병사들은 상공에서 끊임없이 닥치는 위협으로 인해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태에 놓여 있다. 맞서 싸울 수 있는 명확한 적도 방어해야 할 전통적인 전선도 없다. 오히려 위험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사기를 저하시키고 가장 노련한 부대조차도 전투 효율을 떨어뜨린다. 동시에 우크라이나의 방어 능력은 이러한 우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요격된 드론의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효과적인 공격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자국의 인프라를 보호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이중적 역량은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우크라이나의 방어가 성공적일수록 공격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은 더 많아진다. 공격이 늘어날수록 이미 과부하 상태인 러시아 시스템에 가해지는 부담은 더욱 커진다. 경제적 관점에서도 상황은 위급해지고 있다. 석유 인프라와 물류센터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은 단순한 전술적 승리, 그 이상을 가져온다. 이는 러시아 경제에 파장을 일으키는 전술적 타격이다. 에너지 수출은 러시아의 재정적 안정을 지탱하는 핵심 요소다. 이러한 시스템의 중단은 군사 작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그 영향은 세수 통화 안정성, 그리고 러시아 경제의 건전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까지 미친다. 바로 이 지점에서 파장은 전장을 넘어 확산되기 시작한다. 투자자 파트너 심지어 동맹국들까지 자신의 입장을 재평가하기 시작한다. 신뢰는 약화된다. 신뢰가 약화됨에 따라 러시아가 장기적인 분쟁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약화된다. 러시아 내부에서도 이러한 압박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군사 분석가들과 블로거들의 어조가 바뀌었다는 점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이들은 그동안 정부의 주장을 지지해온 사람들이다. 이제 그들이 전략과 지도부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려 수준이 높아졌음을 시사한다. 이는 과거 엄격한 통제를 받았던 집단들 사이에서도
더 이상 이 문제를 무시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핵심 문제는 변하지 않았다. 최고위층의 의사결정 과정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듯하다. 적응 대신 반복이 이어지고 혁신보다는 구식 전술에 의존하고 있다. 좌절을 인정하기보다는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환상을 고수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위험한 악순환을 초래한다. 상황이 악화될수록 효과적인 리더십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그러나 리더십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면 대응책은 제 실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추가적인 쇠퇴로 이어지며 결국 실현되지 않는 더욱 단호한 조치를 필요로 하게 된다. 미래를 내다보면 이러한 괴리감이 갈등의 향방을 점점 더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는 기술과 정보력을 활용해 우위를 확대하며 끊임없이 혁신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는 전략뿐만 아니라 전쟁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방법론까지 조정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문제는 현재 상황에서 그러한 변화가 과연 가능하느냐 하는 점이다. 군사 전략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정치적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은 더욱 어렵다.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할 때 그 과제는 엄청나게 커진다. 현대 전쟁은 더 광범위한 함의를 지닙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두 국가 간의 분쟁이 아닙니다. 이는 전쟁이 수행되는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성공적인 드론 전략은 전 세계 군사 계획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국은 이러한 발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유사한 전술에 대한 방어 태세를 갖추는 동시에 그 이점을 모방하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크라이나 전장은 미래의 분쟁이 어떤 양상을 띨지에 대한 실험장으로 변모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빠르게 적응하고 기술을 능숙하게 도입하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측이 그 미래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가 그러한 조정을 할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큰 변화 없이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우크라이나의 입지는 더욱 공고해진다. 실패한 공세 하나하나 차단된 보급로, 하나하나 요격된 드론 하나하나가 점점 늘어나는 어려움의 목록에 추가된다. 그리고 이러한 도전 과제들이 쌓이면서 저항의 대가는 커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기회를 놓치는 문제를 넘어섰다.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대체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인력과 자원의 지속적인 손실을 겪고 있다. 결국 이 분쟁의 결과는 결정적인 전투보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각 측이 적응해 나가는 능력에 더 크게 좌우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혁신하며 이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제 러시아에게 주어진 질문은 러시아도 같은 성과를 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현재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뿐이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수년간 이를 외면하려 했던 이들에게조차 인식과 현실 사이의 괴리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이번 전쟁의 진정한 분수령입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규칙이 바뀌었고 한쪽은 진보한 반면 다른 한쪽은 여전히 과거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서서히 깨닫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분쟁의 향방은 날이 갈수록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드론 우위를 극복할 수 없으며 푸틴 주변에는 그가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수많은 무속된 목소리가 존재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중 몇 가지만 소개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사례가 존재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술은 여기서 언급된 것보다 크렘린에 더 큰 우려를 안겨주고 있으며 저희 영상을 시청하시면 이에 대한 모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의 다음 콘텐츠를 놓치지 않도록 꼭 구독해 주세요. 언제나처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